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희. 슬기입니다. 슬기씨 우리 되게 오랜만에 뭔가 둘이 같이 진행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번에는 계속 사진만 넣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번 되게 잘 봤어요 아주. 아, 그래요? 너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아 네. 보지 못하겠어요. 본인이 나온 건 못 보죠. 선생님 없이. 그랬죠. 네, 저희가 어느새가 벌써 마지막 마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좀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됐다는 게 새롭기도 하고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싶긴 한데요. 네, 지난해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지난화에는 강서 FM에서 장애, 여성 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찾아올 곳은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서울 곳곳에서 마을 미디어를 만나고 일상의 차별과 다양성을 얘기하는 자리. 오늘 찾아온 곳은 강북 FM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5번째로 찾아온 강북 FM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은 마을 미디어계 1세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강북 FM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네. 게스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유, 간단한 별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강북 FM에서 총괄 PD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일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북 FM에서 상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근이 그러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저 혼자입니다. 아, 진짜. 네네. 1.5인 체제라고 보시면 아, 1, 5 이렇게. 예. 0.5. 한 명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강북 FM에서 라디오 방송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강북 FM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1세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년에 이제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미디어 사업 시작될 때 저희가 그때부터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강북 FM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건 2014년 5월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 청소년 포함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 주민들 미디어 교육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각자 어떤 프로그램 좀 진행하고 계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 엄마랑 다 큰 딸이랑이라는 프로그램 저희 엄마랑 같이 엄마도 강북구 주민이라서 제가 이제 상근하면서 좀 시간을 더 유익하게 써보고자 제가 끌어들여가지고 주민 DJ 교육도 받으시고 해서 그 방송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뭐 반달곰이 만난 사람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 했었고요. 강북 FM에서 아직까지 유일했던 시사 프로그램 웅담배설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진행하는 건 후아유라고요. 일종의 저희 기획 방송인데요. 이제 지역의 다양한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후아유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곰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곰도 있으시고. 아, 곰이 네. 약간 아니, 마스코트인가요? 네, 제 별명이 DJ명이 북한산 반달곰이어서 프로그램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마을 기록과 시장 상인의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올해부터요 이제 그 서울시 50플러스 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제 50대 이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 보람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을 기록 지원단이라는 활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 기록 지원단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이제 활동처가 필요하니까 지역별로 활동처가 있는데 올해는 강북구는 저희 강북 FM이 활동처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마을 기록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어떤 마을에 어떤 걸 기록할까 이렇게 논의하다가 사실 강북구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시장이 많은 편이고 또 전통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또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이제 시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큰 시장들은 아니고 이 두 곳도 되게 좀 그 침체돼서 이제 어려운데 다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이제 또 시장 활성화 움직임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 시장을 좀 기록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상과 라디오 콘텐츠로 이제 시장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방송은 이제 저희가 시장 상인분들 양쪽 시장에 한 10분 정도씩을 인터뷰하고 그걸 가지고 라디오 콘텐츠를 이제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손님으로
나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또 이제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라디오 콘텐츠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선생님께서는 네네. 어머니랑 같이 방송을 하시는데 네. 그 모습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머니는 하신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반응이? 엄마는 조금 처음에는 주저하시긴 했는데 같이 이제 주민 DJ 교육 받고 하면서 조금 흥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리고 첫 파일럿 방송 같은 걸 이제 수업 시간 그때 수강생분들하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15분씩 했는데 그때 그 첫 방송에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좀 흥이 나셔서 이제 카톡에 많이 홍보를 하시고 막 피드백이 막 오니까 저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자랑할 거리가 많은 딸은 아니었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네, 자랑을 막 하시는 동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딸 너무 좋다 막 우리 딸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되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마을에서 뭔가 방송을 하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어머니랑도 함께 이제 이동쌤은 이제 뭐 시장 상인도 찾아다니시고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마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본인 두 분께서 뭔가 내가 변했다는 느낌,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광부 FM 총괄 PD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체라고 보는데 한국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근데 매체의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든 간에 저 방송으로 해보면 재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아유라는 방송에 이제 첫 구절에 소개해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신영복 선생님의 책 담론에 나오는 구절인데 누구든지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면 빛납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마을 미디어가 해야 될 일 아니면 마을 미디어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모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방송 제목 자체가 81세 박선학이었어요. 81세 어르신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마이크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시죠. 그래서 중간쯤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북받치셔서 눈물을 보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들으면서 그러니까 방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가 들어갔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다 꺼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작은 이 마을 미디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게 이 만든다는 게 참 되게 좋은 일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뭔가 마을 미디어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네, 걸 네. 멘트로 네. 이렇게 다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전에도 뭐 이렇게 막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개개인의 소사, 그러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걸 우리가 다뤄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감동적인 순간들이 몇 번 손에 꼽을 만큼 있었는데. 그게 정말 네네. 한쪽에 하는 이제 너무 많으면 감동이 아니죠. 네, 손에 꼽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은 진짜 뭐 머리를 진짜 확 치는 그런 순간들인데 정말 흥미롭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저도 이런 활동하면서 저는 사실 마을에 관심이 있고 마을 활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고 나 중심으로 나 생각을 많이 했고 나 가족 위주였는데 조금 그것보다 이제 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또 주변 환경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들 공동체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들도 재밌게 그런 모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나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네네네. 하지만 뭐 여전히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조금씩 그렇게 생각을 조금 시선을 달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네, 보람 있는 삶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네, 강북 FM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듣기로는 강북구에 특수학교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고 혹시 그런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좋지 않게 바라보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일단은 제가 강북구 온 지 한 12년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있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빨래골 쪽에는 한빛맹학교라고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고 그 근처에 정인학교라고 이제 그 발달장애 친구들을 위한 학교가 있고 애화학교라고 네, 하여튼 거기도 미아동 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 들어와 있던 데라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갈등이 있었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볼 수는 없어. 근데 작년에 효정학교라고 또 그쪽에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뭐 별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 언론에 보도된 강서구나 이런 사례처럼 좀 뭐 지역에서 그런 이제 집단적인 반대라던가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빛맹학교 있는 그 동네 살거든요. 빨래골이라고. 근데 저희 그 동네도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이제 주민들 모임하거나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각에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보도가 너무 위험하다라던가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뭐가 바뀌어야 되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뭐 집도 고쳐야 되고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하시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랜 기간 그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정말 그 동네는 많이 다니시거든요. 뭐 밥집에서도 만나고 마을 버스도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 이제 뭐 주민들이 도와주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그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자주 다 지나다니시는데 저분들한테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 환경이. 가장 최근 1, 2년 내에 이제 한 학교가 더 생겼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뭐 갈등은 없었고 오히려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제 그 맹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봐오고 하니까 그냥 동네 한 주민으로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같이 동네 주민인데 누가 불편해하는 모습 보면 되게 해야 되고 저 지금 방금 이제 그 수역에서 오는데 네. 이제 노인 두 분이서 이제 휠체어 한번 할머니 한 분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는 좀 힘들어하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두 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 두 분이 휠체어 딱 들어갔고 옮겨주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같이 살아온 이런 경험들이 되게 쌓였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스키쌤이 요새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 관련해서 아까 소개 때 말씀드린 제 이주민 난민 인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주 노동자 난민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그 안에 난민들을 위한 모든 이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지금 바로 지난주에 오픈을 아직 정식 오픈은 하지 않았고 네,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문을 여는 거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분들도 그 지역이 워낙에 이주민이 많아서 같이 이주민분들과 그러니까 선주민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받아들였었고 근데 또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그 특수성으로 그 주민분들도 약간 상처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함께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면서 좀 천천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저희도 그 센터가 이주민 난민분들이 안전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동네에서 그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많다고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딱 제 현장이 같이 떠오르면서 궁금했어요. 근데 이주민 얘기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제 서울도 지금 이주 여성분들은 되게 많이 늘어요. 강북구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비율이야? 네, 많은 편이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몇몇 이제 아는 분들하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데 아시는 이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에 갔는데 그래서 좀 먹다가 이제 사장님도 앉아서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요즘에 그 강북구에 중국 동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주 여성분들은 좀 늘어난 거 아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이 동네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가 강북구가 대림동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문제인데 강북구에 그렇게 요즘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또 중국 동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거부감이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뭔가 되게 하여튼 안 좋게 이제 뭔가 이게 동네 미안해. 큰일 났다 이런 이게 식으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참 이런 인식의 간극 이런 게 아직 되게 크구나 이제 이런 걸 들었던 생각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정말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쵸.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한 공간 안에서. 맞아요. 그걸 펴주는 게 마을비계 역할인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요. 어려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사실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차별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별이라는 게 되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되게 거대하고 막 누구 막 정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퇴거하고 막 이런 것만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한 툭툭 던지고 안 보이니까 또 툭툭 던질 수 있고 네. 그렇고 마치 그냥 우리 동네랑 같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소소한 차별이고 사실 그게 다 네. 쌓여서 결국은 되게 좀 맞아. 직접적인 어떤 뭐 혐오나 아니면 뭐 배제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혹시 일상에서 본인들이 겪은 차별 얘기 이거는 내가 차별을 받았다 이런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성별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한테 이제 외삼촌하고 저랑 차별하신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아들이고 저는 이제 손녀딸인데 아무튼 뭐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사소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선이 쌓이지 않나요? 맞아. 뭔가 그렇잖아요. 그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이 생물학적 사회적 조건이 일단 뭐 귀여운 남성이고 뭐 비장애인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크게 차별이라고 이제 느끼는 상황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모를 수 있는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걸 돌아보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저희는 이제 방송을 만드는 데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DJ 교육하거나 단어 선택이나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사용하는 단어에도 그런 그 편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담긴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뭐 대본을 쓰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교육을 하세요, 그럼 따로 그렇게. 이게 뭐 그것만 이렇게 딱 잡아서 하진 않는데 이제 관련 교육할 때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에게 저희 얘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저희가 방송할 때도 이제 이런 말을 쓰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이제 살펴보는 편이고 차별까지는 아닌데 동네에서 듣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아이는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 아니 애는 언제 할 거야 뭐 국가에 기여해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저야 이제 허허 웃어 넘어가는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보다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좋은 말씀에 하시는 얘기인지는 알지만 이제 뭐 꼭 저거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소영쌤은 어머니랑 뭐 방송도 하시고 평소에도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로 어머니한테 뭐 듣거나 얘기 나눠보거나 하시는 게 궁금했던 일. 엄마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은행에서 근무하셨었는데 그 시절에 워킹맘으로 산다는 게 사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뭐 엄마가 뭐 그때는 이제 대등했던 급여가 아니었으니까 남녀간에 그거를 막 시험을 막 보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이제 획득한 사람만이 급여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담을 들으면은 아니 왜 엄마가 따로 또 그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돼?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당연했던 그렇죠. 거예요. 은행 쪽이 또 그게 심하기도 하고 은행이 되게 심해요. 네네네. 지금도 남아있죠 어느 정도. 네. 저는 최근에 인라인 스케이트 운동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인라인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들 나가는데 이게 되게 저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마라톤 대회나 이런 운동 대회 보면 남성 여성 성금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남성 여성 상금이 차이 나. 심지어 어쩌면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 20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남성이 100만 원 주면 남성이 100만 원, 여성 50만 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를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참가비를 모아서 상금을 줘서 남성 그럼. 참가자가 더 많다 그러면 일말의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면 되게 진짜 되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렇게까지 거예요.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되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마라톤을 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데서도 사실 되게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구나. 너무 짜증나네요. 짜증나요? 네. 아니 근데 들으면서 진짜 너무 사소하게 일상 곳곳에 나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가 차별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 네. 저 오늘 아침에 어제 말이 많은 생물학적 남성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평등업을 이렇게 5회차나 찍었으면서 그분을 다시 떠오르면서 아줌마같이 말이 많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정말 실망해서 너 아줌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길래 말이 그렇게 많이만 뭔가 이런 거 그렇게 말이 나오니? 그러면서 아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나 스스로도 좀 맞아요. 깨달아야 되고 아까 교육하실 때도 단어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하시려고 대본에 했는데 예시 대본에 이제 여성 주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교육을 하다 보면 한 50대 이상 남성분이 있으면 꼭 아니 주부는 다 여성이지 왜 여성 주부라고 써놨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주부가 여성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다. 그래서 저희가 대본 적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진짜 오래도록 학습 받은 게 되게 영향이 당연하게 크구나. 그냥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느끼지만 사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또 약간 피곤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네. 여기서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뭔가 사회성이 없는 사람처럼 꼰대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근데 뭐 주부가 다 뭐 여성 아니야? 이거 꼭 여성 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육이나 이렇게 단상에 있는 사람은 위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청중이나 그 교육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는 사실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저거 좀 저런데 뭐 이래도 이것까지 뭐 얘기해야 돼?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뭔가 의무감에 막 그렇게 더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성 주부란 말을 했으니까 너는 뭐 차별을 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주부는 다 여성밖에 못 보게 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오게
살아왔을까? 왜 우리는 그분은 왜 주부인 남성인 주부를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나중에 사실 그걸 갖고 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 어떤 미디어나 뭐 일상에서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 네, 맞습니다. 말미디어 역할을 또 하나 주고 가시는 거죠. 네. 무거워지네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새로운 한 네.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와우. 같은 느낌이 네. 전 사전에 좀 되게 마을 활동하면서 약간 겪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활동가로서 뭐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앞에 뭐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마을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뭐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관련된 일자리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일자리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냉정하게 그 일자리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나쁜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 1년이 지속되지 않고 재계약이 된다던가 또 중간에 텀이 있게 된다던가 막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아니면 공공이 가장 좋은 사용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제 이 노동권의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아니고 뭔가 좀 마을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개발이나 이윤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뭐 연대와 나눔의 원리로 좀 지역을 다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권이 제대로 이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마을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네. 활동가라는 네. 사람이 가진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제 청년 뉴딜 일자리 그 마을 미디어 그걸로 그걸로 지금 4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도 선뜻 제 어떤 위치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친할머니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뭐 친지 가족분들 이렇게 뵙고 뭐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는 뭐하니 이랬는데 설명해. 네네. 그냥 너는 요새 뭐해? 이랬는데 제가 저는 저는 서울시에서 봤는데요. 어디나 이렇게 네네 뭐 박원춘 시장이 하는 마을 미디어 사업 아세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너무 스케일 크게 이렇게 거점이 있어요. 뭐 저희는 그런 뭐 큰 센터는 아니지만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업로드하고 뭐 인터뷰하고 대본도 쓰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해요. 뭐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막 얘기를 막 8번씩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응이 그래 약간 이래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좋아하는 뭐 저는 제대로 뭐 서울시가 주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옆집이 또 마을 공동체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저희도 집에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니 너는 요즘 뭐하니? 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좀 나중에 이제 다시 저한테 그래서 걔는 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 어른들의 경험에서는 이제 없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낯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본인을 설명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4월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즐겁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몇 번씩 맞닥뜨릴 때마다 되게 뭔가 좌절이 되고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이게 좀 약간 나쁜 일자리 같다고 노동권적인 어떤 그 지식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은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미 움츠러들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사회에서 계속 저라는 존재감을 이렇게 계속 뭔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네 어려운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차별에 맞서서 제가 계속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기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맞아요. 네네네. 주류랑은 다른 거죠. 그쵸. 주류인 사람은 그냥 뭐 정말 어디에서 한마디로 뭐 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 제가 그럼 주류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이기 사회에서 때문에. 아, 그렇죠, 비주류 때 그렇죠. 잡으시면 네네. 아, 왜냐면 제 친구들은 이런 거 하는 애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너는 진짜 너무 재밌게 산다고 하지만 그 말에 그 뼈에 행간은 또막 무엇이 있을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자꾸 곱씹게 왜 저도 스스로 왜 나는 곱씹고 있을까 막 제가 뭐라고 말한 거야 막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제가 막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저의 처지는 근데 항상 그래서 정신 승리 뭐 이렇게 즐겁잖아요. 아 괜찮아 뭐 하지만 네 그런 것들 맞닥뜨릴 때가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그 다음 방안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너가 즐겁게 살면 됐다. 즐거워요. 즐겁게 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활. 아니 그래서 나쁜 일자리인데 마을미디어도 저를 고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를 쓰지 않으셔야 네. 저 아니, 같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없었지만 약간 이거 약간 컴퓨터가 아 재밌다. 아니, 저도 되게 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뉴딜 일자리를 3분째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죠. 저희 이제 특히 저희도 지원 사업으로 많이 운영하니까 안 그래도 1월에서 3월이나 여기는 보릿고개라고 저희도 다 얘기하거든요. 사업비도 잘 안 나오는 이제 이런 시기니까. 근데 이제 뉴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시기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일을 못하는 시기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일의 형태가 어땠거나를 떠나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건 일자리의 문제고 노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돼요. 음. 저는 이주민 센터에서 이주민분들 임금체불, 뭐 퇴직금체불 이런 노동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은 저희 활동가들끼리 이주민분들의 임금 수당 이런 거 계산하면서 막상 우리의 수당 우리는 얼마 받고 있냐 네. 최저임금 얼마 돼야 된다 얘기하는데 너는 받고 있냐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항상 상담을 하다가 너무 자기감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왜 당신의 권리예요?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말 나는 못하고 있는 거야. 어디다 얘기해야 돼? 이거 이것도 누가 진짜 얘기는 되지 누구한테 해야 되나? 내가 내 임금 이체하고 막 참. 저희도 저번에 최근에 이제 퇴직급 저희가 이제 10명 이상이 돼갖고 퇴직급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가 사업주의자 고용자니까 고용자 입장에 퇴직급을 늘려야 되고 사업주의 입장에 퇴직급을 줄여야 되고 그 시스템이 약간 저게 다른 게 있거든요. 어떻게 차라리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저희 마을미디어 거기 그 네트워크였나? 네. 뭐 거기 모임 갔었을 때 그 워크숍? 네, 워크숍 때 그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생각많은 둘째 언니 나오셔서 강연하셨는데 막 그런 것도 우리 TV 보면은 우리가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B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토론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는 A야 너는 B야? 헉, 우리가 이렇게 달라? 너무 분노가 돼 그런 거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름에 있어서 뭔가 계속 그런 마찰이 있고 막 엄청난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게 또 약간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얘기하면서도 근데 그건 좀 필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고 그걸 이제 그 뭐 여성 참정권 뭐 이런 걸 시작으로 이제 뭔가 여성 인권이 또 올라갔던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단계이니까 필요한 건 너무 느끼고 그 갈등도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또 되게 한편으로 슬프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항상 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갈등이 네네. 사실 일상이나 아니 미디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갈등이 진짜 반대가 막 크다 뭐 이런 거에 사실 과장돼 있을 수 있다. 근데 국가가 항상 얘기하는 건 보수개념이 엄청 세다. 막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데 사실 굉장히 한쪽이거든요. 사실 크지 네. 않거든요. 실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달라요. 그 갤럽에서 이제 매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남들 갤럽 기관을 하는데 네. 최근에 올해 했던 조사 중에
이제 뭐 성소유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유자도 일반인과 동등한 취업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90%가 그렇다고 대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등한 취업 기회는 안 된다. 차별은 된다고 대표는 10%밖에 안 됐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90%가 이미 찬성하고 있다는 거는 네. 차별해서 안 된다는 원칙이 이미 다 우리가 거의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게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 우리 몇 10%가 있으니까 엄청 대단하게 뭐 10% 반대해서 이걸 넘을 수 없는 거죠. 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게 좋은 얘기죠.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그 90%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니까 그 당연히 이렇게 오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실제 현장에서 맞아. 나의 어떤 이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게 되게 다를 수 있죠. 머리 끊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왜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저 스스로에도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일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권리, 최소한 뭐 생존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거는 더 중요하다, 어떤 이런 합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TBS 우리 동네 라디오, 우리 동네 소리라고 해가지고 트럭 행상에서 이제 호객하는 소리를 그 녹음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한 걸 막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글을 쓰신 분은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 낮에 얘가 자야 되는데 저 소리가 나면 또 우리 애가 자야 될 권리가 침해받는 거다. 근데 그랬을 때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걸 좀 대전제를 깔고 접근하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 이것만 내세우면 이제 정말 갈등과 싸움과 이제 이것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같이 살아간다라는 게 그 서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제한이라고 하여튼 뭐 모든 권리가 다 100%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당연히 현대사회가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럼 거기에서 뭐 이 권리의 어떤 위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라는 대전제에서 어떤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합의의 문제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그럼 그걸 이제 인정하면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대전제가 어쨌든 동의된 상태에서는 더 얘기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거부터는 사실 다 같이 얘기해야 잘 살자 뭐 이게 예전대로 동의가 되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마무리로 넘어가서 슬슬 마무리를. 네. 그럼 혹시 앞으로 강북 FM이 강북 구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나요? 일단 좀 많이 인식됐으면 좋겠고, 아유. 사실은 뭐 마을 미디어의 인지도가 사실 아직도 되게 낮은 수준이어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방송을 만드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인식되고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무척 공감하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약간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 마을 미디어, 뭐 마을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럭셔리한 이미지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되게 네. 고급스럽고. 네, 고급 문화다. 우리 마을이 좀 이런 문화적으로 되게 네네네. 이런 미디어도 만들 수 있고. 마을의 네. 품격을 올려주는 그렇죠, 곳이다. 그렇죠. 네. 이것저것. 오늘 얘기 그런 거. 나누면서 강북 FM에서 해야 할 일 엄청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이제 몇 달 뒤에 보게 되면 달라져 있을 것 같은 몇 달 전에 못 뵐 수도 있을 도망갔어. 오늘 정말 두 분 모시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참여 소감이 이제.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피디님이 마지막에 멋있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이 코멘트는 빼주세요. 오늘 되게 카메라도 이렇게 세 대씩 놓고 떨리는 나름 좀 약간 신경 쓰이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많이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되게 통쾌한 자리 였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TBS 녹음하러 가서 그 한지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등업 평등업 마을업이죠. 평등업 마을업. 네. 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섭외가 어렵다. 뭐 우리 동네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한 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참 잘 얘기 드린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한 그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좋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을 미디어로서 좀 민감하게 계속 생각하고 소통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거를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평등업, 마을업. 네, 감사합니다.